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AI 관련된 주식이 좀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의 어떤 바로메탈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라클이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현재 어떻게 시장에서 이 기업을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주식 관점이 아니라 채권 관점에서 오라클이란 기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또 어떤 투자 시사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오라클은 현재 폴린 엔젤 추락하는 천사 시나리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이 폴린 엔젤이란 건 뭐냐면은 기업의 그 투자 적격 채권에서 투자 부적격 채권으로 신용 등급 하락을 할 때 우리가 폴린 엔젤이라고 하는데, 현재 오라클 주식이 투자 적격 채권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투자 적격 채권에서 투자 부적격 채권으로 추락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주식 쪽에도 사실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오라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외로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생각보다 매출의 증가폭은 둔하고 반면에 이제 캐펙스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좀 폭이 큰 폭을 증가를 하면서 이게 오라클의 어떤 기업의 위험이 굉장히 좀 증폭된 걸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 이게 기업 부도 위험,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국채 대비해서 많이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해당하는 기업의 부도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현재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CDS 스프레드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까지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009년 이후에 CDS 스프레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오라클의 어떤 신용도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라클은 투자 적격 채권인데, 그런데 현재 최근에 요번 12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현재 오라클 채권은 투자 부적격 채권 수준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여기 주황색이 오라클의 2035년 만기 채권의 어떤 지금 보면은 금리죠.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금리인데, 지금 보면 이게 원래 5.2에 발행된 5.2로 발행해서 2035년 만기 채권인데 오라클이, 근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10월 달까지는 안정적이었는데 10월 달 이후부터 이 오라클 채권 금리가, 즉 만기 10년짜리네, 그죠? 한 10년짜리인데 잔존만기 10년 남은 채권인데, 최근에 금리가 계속 이 폭등을 계속 증가를 하다가 현재 최근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가 5.45에서 지금 바로 5.9까지 갑자기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5.9% 정도의 금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WB 채권의 어떤 시장 금리보다 더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미국의 트리플 B 채권들의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는 한 5% 내외이고, 그리고 여기 WB의 투자 부적격 채권, 정커본드 채권의 WB 채권의 여기가 회색이잖아요. 이게 한 5.69 정도 됩니다. 그죠? 한 5.69인데, 요번 달, 지난주 후반부터 드디어, 오라클 채권이 비록, 트리플 B의, 투자 적격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현재, 채권 금리가, 지금, 투자 부적격 채권 금리 레벨보다도 WB 채권 금리보다 더 큰 레벨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게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당하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얘기고, 현재 이 하락한 가격이 WB 채권 레벨로 현재 채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현재 비록 오라클 채권이
투자 적격 채권이지만은 시장에서는 현재 이 채권을 투자 부적격 채권 레벨 정도로 현재 드디어 간주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라클의 채권 가격이 좀 급락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뭐 이미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라클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AI 인프라 관련해서 너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의 내부적인 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기업 외부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만은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회계연도까지 캐펙스 설비 투자가 한 5천억 달러, 한 7조 원 정도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한 3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또 한 두세 달 사이에 또 150억 달러 증가한 5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설비 투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계속 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좀 요 뒤편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순연금 흐름이 마이너스임에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비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여기 제목이 들어있는데 수익보다 문제는 비용을 먼저 내야 된다는 거죠. 즉 먼저 투자를 쭉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익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최근에 신용평가 회사들이 오라클 채권이 크게 나쁘게 거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오라클이 원래는 이제 이전에 그 부채를 좀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부채 줄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AI 투자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용평가 회사들이 좀 우려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오라클의 캐펙스 투자인데 여기 분기별로 현재 증가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8억 달러 정도였죠. 8억 달러나 한 9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번에 3분기 들면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지금 12억 달러 점프를 했어요. 거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30% 이상 점프를 했는데 문제는 내년 이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급증하는 설비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결국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게 우려 사항이고 특히나 지금 보면 여기 영어로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프리캐시플로우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설비 투자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집행한 이후에 돈이 좀 얼만큼 여윳돈이 있냐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오라클이 드디어 이 프리캐시플로우가 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년도까지 내년 회계연도까지 500억 달러의 누적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지금 이미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처럼 오라클은 순수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이미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은 기업 내에서 이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를 통해서 이 엄청난 AI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에 최근에 이제 의료 IT인 서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한 1060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덤으로 최근에 드디어 AI 인프라 투자에 랠리에 좀 뛰어들면서 또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블룸버그 자료인데 여기가 순부채 현황입니다. 순부채 현황인데 한 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오라클이 거의 부채가 없던 회사였습니다. 없던 회사였는데 보시는 바처럼 2000년 넘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의료 IT 회사는 서너를 인수한 상황. 여기에다가 또 최근 또 급증한 게 우리가 AI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체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오라클의 순부채가 늘고 있고요. 반면에 오라클의 어닝, 순이익은 굉장히 스테디하게 늘고 있고 천천히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현재 벌어들이는 어떤 순이익 대비해서 그 부채 규모가 너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한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고요. 특히나 신평사들은 지금 현재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이 한 3.5배, 4배를 초과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트리플 A지만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 현금 소진이 더 빠른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기업을 서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부채를 조만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AI 투자 때문에 결국은 더 지금 부채가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평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오라클이 AA의 정크본드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폴린 엔젤, 만약에 오라클이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채권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충격을 주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AI 기업 전반적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연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만약에 오라클이,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BB로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요런 거,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질 거고, 이 어려워지면 결론적으로 AI 어떤 경쟁 레이스에서 더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약화되면 다시 또 이게, 재차 이제 기업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지는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우려감이고요. 두 번째 도미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론 전체 AI 기업들 중에서 오라클이 가장 좀 심각한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고 상대 순이익은 적은데 문제는 이렇게 오라클이 만약에 굉장히 문제가 돼버리면은 제가 표현했는데 오라클은 AI 산업의 우리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는 아시겠지만 카나리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탄광에 산소가 없는 깊은 탄광에서 이제 산소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라는 새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카나리아라는 새가 만약에 죽게 되면, 즉 카나리아라는 새가 죽게 되면 거기에 산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광부들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즉 지금 AI 업계의 어떤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이라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오라클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이게 AI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죠. 왜냐하면은 현재 그 AI 기업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잖아요. 특히나 오라클이 만약에 이렇게 자금 조달이 막 묶여 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오라클이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뭐 G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델 컴퓨터 같은데 하드웨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매출처를 잃어버리게 돼 매출이 급락을 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단순하게 이제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라클의 실패라는 게 이게 AI 설비 투자 관련해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어떤 증거가 되면 나머지 좀 상대적으로 건전한 기업들도 영어로 contagious,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을 좀 주목해야 될 게 AI 산업의 탄광석 캐나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리스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오라클 채권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문제는 현재 오라클의 채권이 이제 투자 아직까지는 적격인데 현재 이미 거래가 투자 부적격 레벨만큼의 금리가 폭등을 했고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폴린 엔젤인데 이 추락하는 천사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그 정크본드 시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채권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는 바처럼 이게 기존엔 오라클 채권 자체가 지금 투자 적격 채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상 영기금이나 보험사는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은 일반 내부 규정에 투자 적격만 채권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라클 채권을 투자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오라클이 투자 부적격 채권이 떨어지려면 이거는 2천억 달러는 무조건 시장에다가 로스 커스를 내면 시장에다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이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투매가 벌어지는 거죠. 투매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2천억 달러의 오라클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또 하이드 시장의 유동성을 또 이렇게 투자 적격 채권 시장 대비 하이드 시장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채권이 들어와 버리면 또 하이드 시장 전체의 또 유동성도 굉장히 또 고갈시키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런 하이드 시장의 마비가 회사채 시장 전체의 어떤 그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고 그럼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단순하게 회사채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인 경우는 AI 주식의 어떤 주식에도 굉장히 하락 트리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지금 과연 오라클이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내년 중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2026년에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과 어떤 이게 방금 신용위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어느 정도 결말이 좀 나는 시점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급격한 이런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할지 여부가 내년에 가늠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아까 오라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재무적으로 더 악화가 되면 채권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전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구조이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채권의 등급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런 AI 등 오픈 AI 등 주요 고객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의 투자 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굉장히 큰 수익이 창출되어야 그런 길로 가지 않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오라클은 굉장히 좀 딜레마죠.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오라클의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AI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라클은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신용등급 하락을, 그러니까 자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오라클이란 이슈를 봐야 되는데, 오라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체 자금이 아니라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신용위험에서 AI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AI 버블의 붕괴의 어떤 선행지표를 저희는 뭘로 보여야 되냐면, 오히려, 이런, 신용, 크레딧, 부채, 이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해당한 기업들의 리스크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오라클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은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발표되는 오라클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속 좀 더 주목해주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지, 만약에 악화된다고 하면은 AI 버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라클은 AI 업계 전체의 어떤 바로메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라클의 어떤 향배를 또 보려고 하면은 아까 오라클의 분기별 캐시플로우를 보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오라클의 분기별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 오라클의 향배를 알 수가 있고, 오라클의 향배를 알면은 전체 AI 기업들의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앞으로 계속 분기별 나오는 걸 주목하는 걸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AI 기업들의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주식 시장은 이걸 트리거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투자자들에서 이게 그럼 채권은 전체 다 미국 채권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크레딧몰 회사치입니다. 만약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국채는 오히려 제가 여기 정리해놨지만은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또 전격적으로 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오라클 AI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 국채를 같이 들고 가야 될 지금 시점 왜 미국 국채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투자에 놓은 거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